안녕하세요. 이영준입니다. 박수요. 이 박수 치러 125km를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사당에서 여기가 120km입니다. 이렇게 오는 거리에 따라 다른데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하면 115km. 우리 사무실에서 126km 이렇게 됩니다. 차 기준이니까 직선으로 오면 뭐 105km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충남 홍성입니다. 제가 그 마을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그리고 충청북도 강원도 지역을 한 300군데를 가본 것 같아요. 20만 평, 15만 평 이상 되는 땅들을 가봤는데 이제 왜 수도권이 이제 경기도하고 이제 인천, 서울을 의미하잖아요. 수도권은 땅을 구하는 것 자체가 그냥 어렵습니다. 그렇죠. 있다고 하더라도 비싸고. 산꼭대기 산도 몇십만 원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도 기회를 했는데 이제 그건 어렵고 또 하나 특히 우리 귀농이나 기촌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 돈만 가지고 마을 만들기를 해갖고는 도저히 경쟁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장려해 주는데 최소한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서울에서 100km 넘고 200km 안 되는 곳을 찾는데 이게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지원도 좀 받고 좋은 환경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가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그 땅들이 있는 것들을 이제 부동산이나 혹은 캠코라고 해서 캠코 아시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그런 장소들을 좀 알아보려고 수배를 해갖고 알아보는데 요즘은 어떻게 컴퓨터에 앉으면 웬만하면 다 보여요. 근데 우선은 5가지 되는 곳은 뺀 거야 그냥. 그 근처에 좀 안 좋은 시설이 있는 곳, 뭐 발전소, 뭐 해당이 돼요. 뭐 가까운데 저기 우리 해일이 마을처럼 공동묘지가 있는 뭐 이런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위에 시설은 빼고 좋은 시설을 가보면 역시 제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더라고요. 비싼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시설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교회, 종교 시설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군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좋으면 군도 방어하고를 이렇게 좋은가 봐요. 이런 시설을 갖고 있고 대부분 군사 시설을 옆에 끼고 있으면은 개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거고. 또 나머지는 종친회들이 갖고 있어요. 종친회들. 그런데 이 3가지는 뭐 거의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 좀 알아보다가 보니까 뭐 빠져야 되는데 그 중에 빠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고압선로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안 좋아요. 뭐 고압선로 뭔지 아시죠? 알아요. 이게 송전로가 있는 거. 감정계 지역이요. 그렇죠. 거기는 200m 아니면은 혀를 깨물 수 있는 확률이 50%가 증가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 빼고 저거 하고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군데를 우리 최영봉 전무님하고 이제 우리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들 그런 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뭐 역시 비싸죠. 홍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성도 산꼭대기 산도 2만 원 이하짜리 없고 대지라고 생겨 먹었으면 해배당 20만 원 이하짜리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동산 114 지금 검색해 보셔도 돼요. 보통 114 해갖고 대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집을 질 수 있는 땅은 해배당 20만 원 이하짜리가 없어요. 아무리 꼴짝이에요. 왜 그러지? 혹시 부동산 하시는 분 조사하면 다 나와요. 해보신 분. 대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이거는 얼마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예땅터에다가 몇십만 평 있다고 자랑해요. 참 몇만 평이 아니라 몇천 평 있다고 자랑합니다. 자랑하면 대부분 다 도로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다 지적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만큼 도로가 어떻게 있어? 이만큼 있는 데다가 이 땅이 이만큼 갖고 있다고 해요. 몇천 평대. 그럼 여기다 집 하나를 딱 짓고 싶어.
여기다 짓고 싶다고 예정지가 나왔어요. 근데 농촌 지역에서는 저기 자기가 짓고 있는 집에 5배까지, 겉에 5배까지만 대지로 승낙을 해줘요. 근데 여기가 농지나 임야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거를 도시인들이 취득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농지 등록을 하고 또 이사도 가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하다못해 이제 이쪽에 어디 농가 하나라도 이제 도로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곳에다가 농가라도 하나 사가지고 요걸 근거지로 간다고 해요. 근데 내가 몇천 평 있다고 그러지만은 여기다가 대지를 만들어도 여기다 이제 뭘 짓고 싶은 거야. 그러면 집 짓는 거는 또 집도 또 우라지게 크게 줘요. 또 친구들 온다나 뭐 자식 언제 올지 모르는 애들한테 방 하나씩 배치하고 하죠. 왜냐면 서울 강남에 집 팔면 이거에 한 5분의 1만 넣어도 충분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큰 집을 구상을 하고 이제 2층 집 더군다나 뭐 이렇게 구상을 해갖고 집을 지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대지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우선 도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예. 두 번째, 전기가 있어야 돼요. 전기, 수도, 하수도, 수도도 있든가 아니면 하수도. 개발을 해야 돼요. 연료도 있어야 되고 배수도 해야 돼요. 그럼 어딘가 배수를 넣어가지고 뭐 정화조 들어가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시설이 되어오면 뭐예요? 건축 허가가 나오면 이거를 대지라고 하는 거예요. 대지. 이런 대지라고 생겨먹은 것들은 하여튼 여기서 해배당 20만 뭐 이런 거 이하짜리가 별로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 부동산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많이 쉬운데 한 평의 땅을 대지로 만들려면 관련 세금과 내는 거, 뭐 형질 변경, 뭐 대체 수목비, 뭐 개발 분담금, 뭐 과세금, 뭐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평당 만만치 않게 돈이 나가요. 그래서 대지가 비싼 겁니다. 그래갖고 만들었어. 그리고 견적을 받으니까 집값은 한 뭐 예를 들면 크게 한 2억, 뭐 이렇게 뭐 3억 이렇게 달라고. 근데 한 채만 달랑지면요 평당 가격이 최소한도 600 이상 가요. 단가 올라서 평당이. 그럼 어때? 30평, 6, 30평 1억 8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기본이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 안에 뭐가 빠졌느냐면 아까 전기, 수도, 연료 빠진 거예요. 전기 전부터 몇 개 오면 돈 뭐 합니다.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신정 하나 개발하면 또 몇백만 원. 그죠? 도로가 나서 승합도 여기 누가 잘 해주나요? 받으려면 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돼서 그래봤자 한 5, 6억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팔 때는 5억 받죠, 3억, 50% 받으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한 2년까지는 좋아요. 친구들 오라고 하고 뭐 온갖 오라고 하니까 뭐 신나게 놀아고 뭐 놀고 뭐 오라는 맛에 좋고 또 자랑도 하고 또 좋은 것도 한 유효 기간이 한 6개월이 끝나요. 또 좋은 것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겨울 가기 싫어. 전체 난방 다 하면 집이 그 이름에면 어떻게 돼? 문도 잘 여다 치지도 않아. 왜 그럴까요? 관리 안 하면 시원찮아져요. 네? 부동산은 관리 안 하면 시원찮아져. 요것 때문에 그래요. 저기 때문에 온도차가 심해요. 사람이 살면 어떻게 돼요? 기껏 해봤자 26도. 최하가 15도 이하가 안 돼요. 도시로. 요거를 델타 T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존재할 때에는 요거 다 유지해요. 습도도 마찬가지예요. 40에서 60을 안 넘어가요. 35 이하. 그러니까 깝깝하면 열고. 그죠? 저기 저 습도가 되면 그죠? 건조하려고 하고 불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이 망가지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안 살면요 35도에서 마이너스 20까지 가요. 그럼 이게 뭐야? 55도 차이예요. 55도 차이에서 견딜 수 있는 물질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열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율이 있어요. 이걸 열팽창 개수라고 하는데 이게 각기 달라요. 예를 들면 열팽창 개수하고 열 전도율, 우리 뭐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과학 시간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제가
구리선 갖고 불에다 한번 대보세요. 불꽃이 이렇게 라이터에다 놓고 요게 딱 저기 구리선을 딱 대는 순간에 뜨거워하고 녹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열전도율이나 이게 높은 거예요. 익스펜션 기준. 엄청 빠르지 뭐. 근데 우리 저기 젓갈 쓰는 거 있죠? 스테인레스. 여기 뻘개져도 여기 안 뜨거워요. 근데 열 팽창 계수가 제일 크고 열 전도율이 가장 큰 금속이 뭘까요? 구리, 뭐금 이런 것들이죠. 뭐. 그죠? 1번이 금이에요. 여러분들 몸속에 뭐 하고 다니는 거.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집을 져놓고 큰 집을 져놓고 제일 집을 망가뜨리는 게 두 번째 집을 비워두는 거예요. 두 번째 제일 망가뜨리는 게 뭐냐면 부분 난방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 자녀들. 그래서 우리 여기는 15평 내외를 자꾸 권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나이가 먹고 잘 쓰지도 않아 있잖아. 좋은 차. 한 5, 6천만 원짜리 사놓잖아요. 하나도 안 탔어. 한 10,000km 정도, 아니 그냥 놀러 가는데 가끔 썼어. 한 20,000km 탔는데 한 3년 지났어. 얼마일까요? 차 가격이. 40% 달아나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 차가 3천만 원대밖에 안 돼요. 그럼 매월 100만 원씩 달아나잖아요. 무슨 얘기냐? 이 집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달아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요, 문 하나 다 여닫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기촌도 좋고 기농도 다 좋지만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이런 거 하드웨어를 사거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우리는 돈 5천만 원에 여기 100평의 대지값도 안 되는 거에 여러분들이 집을 짓겠다 그러면 100평을 대지를 만들어서 그분의 등기도 해주고 집도 져주도록 해주고 집 앞까지 전기도 갖다 주고 수도도 갖다 주고 도로도 만들어 주는데 1,000평을 주고 5천만 원이에요. 이게 가능한 게 왜 그러냐? 가능한 거가 세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여러분들 100평을 살 때에는 가격과 10,000평을 살 때 가격과 10만 평을 살 때 가격 어떤 게 쌀까요? 10만 평.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세요. 그렇더라고요. 모를 줄 알았는데. 두 번째, 개인은 도저히 요구할 수 없는 혜택을 마을 단위가 되면은 막 갖다 줘요. 왜 그럴까요? 균형 발전을 시키기 위한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50가구가 되면 이상이 되면 최대 36억까지 지원을 해줘요. 엄청 무서운 거. 단지 도시계획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만 괜찮다면 방향만 맞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100해배를 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집을 지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과세 의무가 아주 작아요.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는 대상이 아니에요. 농가주택은. 근데 여러분들은 뭐에 익숙하냐면 도자를 밀고 축대를 쌓고 담을 쌓는 시설 투자에 아주 익숙한 거예요. 자본주의의 정형인 도시를 연상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계곡이 있고 막 풀 있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내 땅은 지적상에 존재하지만 그렇게 축대를 쌓고 내 땅 끝까지 담장을 쌓고 내 땅을 평지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평을 갖지만 1,000평은 그 소유가 용이한 농업법인에다 두고 1,000평을 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큼은 갖다 쓰는 거예요. 첫 번째 필요가 어떻게? 집이 있어야 되니까. 대지를 만들면 내 걸로 하고 집을 지면 내 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농업 무슨 행위를 하고 싶은 거야. 임야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내 땅이 1,000평을 갖고 있지만 900평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저 산꼭대기에 있는지.
저 밑에 있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 땅을 분리하기 시작하면 땅에는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땅의 가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공유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땅을 잘 사용하면 뭐가 돼요? 땅 가치가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는 뭘 사느냐? 집이나 땅보다도 이웃을 사는 거예요. 이웃을. 그래서 중국에 있는 고사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정승까지 지낸 양반이 시골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만하고 이 사람 정승이 살만한 집 옆에다가 짓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가서 불쑥 용건도 얘기 안 하고 나 정승이었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억 정도 되는 거를 1억 정도 되는 땅을 뭐 예를 들면 한 200평이 300평이 했겠지. 그거를 달라고 하니까 10억이라고 그런 거야. 근데 나는 툭 던져본 거야 시골 사람. 그래서 덜컥 10억을 낸 거야. 그럼 옆에 주변 사람들이 그 10억이 냈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질투가 나고 그래. 그러니까 고자질 했겠지. 아, 정승이 양반 호구짓 했구나. 이거 사실은 1억 땅인데 왜 10억씩 주고 샀어.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아니라고. 10억 맞다고. 1억 맞다고. 그럼 9억은 뭐냐 그러면 이웃을 산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땅은 10만 양인데 이웃은 100만 양이다 라는 논리가 고사선거가 나온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외딴터에 사면 친구들이 놀러와도 쓰레기만 놓고 가요. 그리고 정말 아무 낙이 없어요. 한 3년 지나면 진짜 재미없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동경하시는지 모르지만 자연인들 있죠. 자연인들. 아프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는 우리가 농촌을 단지 뭘로 보느냐면 세컨하우스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떠나서 한번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러시아나 유럽 사람들은요 도시를 임시로 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을 소유하는 걸 별로 그렇게 즐겁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사를 갈 때면은 대부분 다 여기 영화 같은 데 보면 승용차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화를 갖고 이렇게 묶고서 가는 장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게 이삿짐의 전부예요. 대체적으로 여행 캐리어 2-3개면 여행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연고지가 어디냐면 대체적으로 러시아 다차라고 그래갖고 시골집들 하나를 다 갖고 있어요. 아지트 하나를. 그러니까 거기서 저도 재수 없으면 제가 59년생인데 저도 재수 없으면 50년 살지 모르는데 후반기를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을 다 마련해 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들은 110년 이상이 걸려서 고령사회를 다 경험하고 축적된 사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그 귀하고 소중했던 마을 공동체들을 무산시키고 전부 다 하나둘 서울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긴 살았는데 우리는 녹색 추억도 있고 그래서 막연하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특히 여성분들은 시골은 뭐 옛날에 일 많이 하고 일하기 싫은 거 기억하고 뭐 벌레 나오는 거 기억하고 뭐 불편한 거 기억하고 그래갖고 거기를 아주 그냥 못 갈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대가로 어딜 가느냐 우리는 요양원을 가는 거예요. 돈 사들고. 그래갖고 자식도 오지도 않아. 자식들 편리하다 거기를 집어넣어. 거기 인권 침해 우선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마을이 그 근간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균형발전위원회니 뭐 이런 특수 기관들을 더 가지고 우리가 균형발전 이렇게 하면서 농촌을 살리려고 애를 쓰지만 실효적인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이거 녹화하니까 다 아시겠지만 조사하면 다 나와요. 검색하면 한 70-80군데 정도를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주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저 카메라 보고 얘기하지만 200평 땅에다가 20평짜리 집 3억 5천 이하짜리 없습니다. 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디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뭐 장 어디 뭐 이런 거 얘기 안 할게요. 왜 그럴게요? 왜 그래요? 간접 시설비를 다 들어온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파트가 왜 비싼 줄 아셔요? 아파트를 사면요,
아파트를 짐으로 일어나는 학교, 공공시설, 도로, 그거 일어나는 부대시설들을 다 누가 부담해요? 아파트 사람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기부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세금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발생적인 집처럼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거, 이거는 홍성군에다 보고했던 자료니까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향기촌의 추진 배경, 사업 속의 입지 여건, 주민 조건, 추진 계획 뭐 이런 것들이 한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향기촌은 본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그것처럼 할 때. 가장 그 안에 우리가 동량을 하려고 하더라도 깡통을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맨손으로 뜨거운 밥을 어떻게 받습니까? 국을 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깡통이 있어야 돼. 깡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을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땅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이렇게 만만하냐고. 땅이 그래 우리 뭐 도시 살면서 저기 솔직히 얘기해서 아파트 30평짜리 사는데 자기 땅이 몇 평인 줄 알아요? 지분이? 아시는 분? 토지 대장 껴보신 분? 모르겠는데 한 예? 30평짜리 서너 평 되려나요? 서너 평도 안 될 거요. 12.5평쯤 되겠다. 30평이요? 예. 여섯 평, 안 돼요. 6평. 4평도 있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올라가 있어요. 엄청 높은 겁니다. 왠지 알아요? 고층이잖아요. 용적률이 몇백 프로씩이기 때문에. 맞아요. 고층 땅 아파트니까. 100평에다가 500평을 짓는다니까요? 그럼 5분의 1 아니에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거기다 도로니 뭐니 빠져나가는 몇 평 나와요. 그게 자꾸 머리 위에 사는 거지. 그 땅에 살아요. 머리 위에 사는 거지. 근데 여기는 한 사람당 1000평씩 갖기로 우리끼리 약속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1000평씩 갖게 되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제 미뤄오지 말라는 거야. 도시에서 진짜 염증 나고 싫을 때, 그리고 정말 이제 몸이 좋을 때, 여러분들 건강하려면 뭐를 먹어야 돼요? 자연. 예? 자연에서 난 음식. 그렇죠. 건강에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 또 역으로 얘기하면 좋은 걸 먹으면 가장 효과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게 죄송하지 다른 게 아니에요. 땅의 기운을 받은 물과 저기 우리가 그 공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도시에서 가장 최악의 도시 환경이 뭔지 아셔요? 오염된 공기. 물 그것이 뭐. 여러분들 여기서 있잖아요. 근데 장담하건대 그래서 일주일만 있다가 서울 올라가 보십시오. 경기도 올라가도 맥히래요. 근데 우리가 이게 우리 미세먼지니 뭐니 이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갖고요. 황사 날라오는 거는 그렇게 몸에 안 나빠요. 다 걸려줘요. 눈에 안 보여요. 진짜 나쁜 거. 어디서?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거.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요. 근데 그걸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황사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큰 거 있잖아요. 굵은 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정말 우리 어렸을 적에 그렇게 먼지 먹고 살았어도요. 우리 저 신장류라고 그래서 막 지나가면 먼지 나오잖아요. 그거 먹고 살았으니 우린 죽어야 되겠네. 먼지, 우리 건강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좋은 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좋은 물과 좋은 공기를 마십니다. 제가 이거는 임상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만 평 250가구 함께 살도록 만들었고 이 안에서는 만남과 소통이 되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이웃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 누구도 가지 않는 걸 해보는 거예요. 여기가 저희 쉬운 게 있어요. 여기다가 돼지 100병씩 만들어 갖고요. 심한 말로 좀 한 4천만 5천만 원에 그것만 팔아도요. 그리고 저 조선일보에다가 한번 맘 놓고 내잖아요. 저 250가구 정도는요. 한두 달 만에 마감시킬 수 있습니다. 같아. 그럼 저 얼마 버느냐면요. 한 200억 벌어요. 저 지금 정말 저 이거 저희들이 한번 여기도 보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업적인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손상시키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도덕적으로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정을 보려고 하죠. 그죠? 의도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저한테 하면서 사업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견제하려고 하죠. 그 사람들이 이 나중에
다 저를 훑어본 다음에 스크린 딱 해보잖아. 해본다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왜 이런 걸 왜 하는데 그래요? 그건 내가 말미에 왜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간디는 100년 전에 인도의 미래가 마을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마을 연합체가 인도의 정부가 되기를 바랬어요. 정치 도구가 되기를. 그래서 그 사람은 피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을의 중요성을 그 사람이 이미 100년을 내다볼 줄 아는 아주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었죠. 앞으로는 국제화되는 세계에서 마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화는 아니고요. 사람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앞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어려워 그런 축구를 뭐 하고 있어 지금? 예? 우리 생각하고 있어. 그러시구나. 그런 축구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죄송하지만 연대하거나 협력해야 돼요. 누가 하느냐? 향기초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부, 지방자치단체, 우리 사색이라는 게 249개 지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협력기관, 자매기관으로 이루어진 행복공유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회원들이 이 정도 있고 전국적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향기촌이라는 브랜드만 가지면 누구도 뭐든지 사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저절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를 통해서 뭐 사과 몇백 박스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주민은 280밖에 안 되는데 금방 이렇게 판매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행복한 문화라는 이념을 갖고 있는 사색의 향기의 행복공유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협력기관과 자매기관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단체가 있는데 시자가 들어가요. 진짜가 들어가. 아셔요 모르세요? 그럼. 전문의 아시죠? 아시는구나. 우리 전문의 참 똑똑해. 관악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100세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우리는 60대 해갑차치 근사하게 하고 한 70 정도 몸미쳐에 죽으면 굳이 이런 향기총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부담이 없어. 빨리 죽으니까. 근데 저도 재수 없으면 50년 살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이게 재앙일까 축복일까? 그래서 이렇게 단조로운 직선형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뭐냐? 복합성. 이제 이게 다시 또 재교육하고.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 기능을 갖고 있는 기능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도 뭐야? 틀려 옛날에는. 신중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실버도 있고 뭐 액티브 시니어.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성공을 하고 이렇게 되려면은 도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 교회 다니시면 후반기 내가 죽을 때 좀 근사하고 멋지게 죽도록 해주나요? 그렇게 해준대요. 아프면 몇 번 병문안을 와. 그래 찬송가도 부르고 뭐 기도도 하고 그래 가. 이제 그런 거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종교도 해결하지 못하고 정부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후반기 삶에 아주 존엄까지는 못하더라도 진짜 추하지 않게 그냥 그 시간 맞춰서 기저귀 가려주는 거에 가서 인권 침해를 받아가면서 처음에는 자식이 나 맡겨놓고 집 가까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모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거기 가면요 수면제부터 줍니다. 눈뜬 송장 변하는 거 6개월 1년 안에 눈뜬 송장이 됩니다. 거기서 나오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관에 실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도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삶, 후반기 삶을 우리가 책임져야 될 타임이 된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고민하라는 뜻이 아니라 연구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연구권, 의지하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지역 기반과 공동체성 기반, 이걸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기성이에요. 이 세 가지를 엮어낸 거를 우리는 마을공동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만 살 필요 없어요. 도시와 농촌 그리고 여행지를 서로 다닐 필요가 있어.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한 군데 있으면 익숙함에 편안함이 있어서 나태해지고요. 굉장히 무기력해지는데 환경을 바꾸면요 설레임이 있어요. 여행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세계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전혀 되게 나태함에 빠지실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공동체 실패 사례들이 있어요. 이거 자료는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거 드릴게요. 그럼. 네. 하고 타공동체와 향기촌에 관한 것들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 함양이라고 있어요. 함양 아세요? 네, 알아요. 아는데 그 지리산 둘레가 한 7, 8개 지방자치단체로 둘러싸여 있는데 중심이 함양이에요. 아, 그래요? 중심 함양인데 거기 최초원 선생의 접하군생이라는 가르침을 주신 분이 거기를 군수를 했던 곳이에요. 거기가 마을 고을에 뭐라고 하는 거지 옛날에 만님이라고 그러나 고을 이장? 원님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장이구나. 그분이 있었던 곳인데 거기 상림이라는 아주 훌륭한 그 옛날에 정원도 만들었던 그런 곳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한 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나라의 농촌 유토피아 사업의 시범 지방자치단체인데 그런 균형발전위원회 그 자문위원으로 제가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비교해요. 지금도 분석해도 제가 분석했던 거 틀리지 않는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딱 하나. 혼자는 안 된다. 일단 혼자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게 다 망치는 거예요. 지금 자연인이 우리의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기촌과 기농과 기촌, 시골살이, 마을살이, 환경살이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죠. 텔레비에 나온 자연인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회원 중에 그 자연인 아프면 텔레비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아프면 거기를 와야 돼. 아프면 다시 도시로 폐기하는 기능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 올라가서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가까운 20km 이내에 종합병원이 2개 있고 하나는 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사색이 아닌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조직적인 얘기입니다. 여기가 여기 서울서 여기까지가 그냥 차로 기준으로 한 120km가 돼요. 근데 여기가 참 기가 막힌 곳이에요. 기가 막힌 곳이 뭐냐면 이 갈산면에 오일장이 있어요. 면 소재에 오일장이 있는 장이 그렇게 많아요? 적어요? 적죠. 적어졌어. 굉장히 적죠. 지금 군 지역에도 있을까 말까 하는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참 진짜 뻥칠지 몰라. 김자진 장군이 설립한 호명학교 후신이 갈산초등학교예요. 거기가 있는 곳이야 여기가 연초재지가. 근데 이것도 홍보할 줄도 몰라. 이게 아주 귀한 게 많은 곳이야. 물산도 풍부하다는 거예요. 바다도 바로 가깝고 이렇게 좋은 곳이고요. 여기에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 주변 한 2, 30km 이내에 정말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 도청 소재지도 여기 도청 소재지 오프지구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런 곳이라는 거 제가 여기 홍보하는 사람 아니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땅을 갖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중심쯤 되는 거고 땅에 있는 중심 되는 건데 이런 자리에 위치해 있어 산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공동체가 가장 좋은 규모가요 50가구입니다. 50가구가 너무 많이 돼요. 여러분들 하여튼 요양원 갈 생각 없으시면 제발 잘 들으세요. 요양원을 가실 거면 방법을 아예 포기하고 가세요. 난 뭐 이렇게 포기하고 가시면 돼요. 그냥 눈뜬 송장으로 이따 가면 돼요. 시간 때우다가 내가 살아주면 뭐가 돼요? 우리 자식들이 돈 차곡차곡 몇십만 원씩 넣지? 내 침대료 그리고 돈으로 케어하는도 내가 그냥 상금만 받아도 얼마를 줘요? 한 170, 18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마을 전체가 요양원으로 등록을 하면 어떻게 돼? 우리 주민이 누구가 옆집을 케어하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케어하니까 따로 시설비를 자식들에게 부담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을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해서 115만 5천 해배죠. 이게 약 35만 평입니다. 잠시만요. 네. 해배란 단위가 어설픕니다. 잘 모르고 어설픈 거 메다 아니에요? 제곱. 예? 메다 제곱.
평방미터. 평방메타. 네, 평방미터. 평방메타를 그랬어. 네. 아, 헤베라는 말 저는 저양은 공과대학 출신이라 공과 중식으로 말하는 한양공대 나오시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하여튼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렇게 이런 것들인데 이제 우리가 1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방미터로 이렇게 대부분 다그 114 부동산 114냐고 표기는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갖고 그래서 대지 같은 것도 1회배당 1평방미터당 얼마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가입 대상 뭐 이건 사세계항기의 회원이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회원을 가입하시면 돼요. 근데 가입도 대의원들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두 분만 우리 전무님하고 우리 회장님 해당일 때 그분들이 추천하면 돼요. 추천하면. 근데 추천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있지도 뭐 안 해. 지금 288개니까 12개 정도 남아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50가구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300가구 300. 하는 거예요? 300으로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정도 더 하고 여기다 영구임대주택도 저희가 LH공사랑 협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책이 바뀐 거죠. 300. 하여튼 한 구자만 해서 330회배가 하면 그냥 500만 원만 내면 그러니까 임대도 살고 뭐 멤버십은 될 수 있어요. 근데 10구자라고 해서 1000평을 하면 5천만 원인데 그걸 구입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대지를 내 걸로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은 가능하면 10평, 15평에서 20평 사이를 짓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15평은 충분해요. 맞아요. 그리고 옆집도 비어있어 4집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인 거는 저희들이 시작할 당시에 그랬는데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저희들이 한 300만 원대 후반대면 질 수 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5채씩 묶어서 짓는데 한 460, 70만 원? 60만 원 정도면 질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혼자 짓지면요 6, 700 안 주면 못 짓습니다. 참고로 사회적인 거는 혼자보다는 우리는 내부적으로 30개 협동조합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독점적 협력 체계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지역은 국리당은 마을이관이 지어지면서 이거는 협동조합의 건물로 바뀝니다. 지금 공장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꾸러미도 하고 뭐 이런 시설로 바뀔 거예요. 일하는 곳으로 바뀔 겁니다. 여기 일을 많이 창출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 밑에 저수지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 승낙을 지금 시청해 놨단 말이에요. 나오면은 낚시터만 만들고 해도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7, 8명의 일자리가 생겨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올 내년 초에 있잖아요. 내년 초에 영동 저기 서울에서 KTX가 종점이 홍성역입니다. 45분. 그러면 제가 직업거리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거기서 사람들 전화만 하면 태워다 주고 태우고 오는 것만 갖고도 몇백만 원씩 하는 시장 없어요. 둘이 나눠서 하면 어때요? 둘이서 하면 야 너하고 나도 협동조합 하자. 나 지금 신청. 야 이렇게 해갖고 야 나하고 우리 하자 하면 어떻게 돼? 나랑 같이 합시다. 그리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 밑에 있는 버스고 지금 기부받은 차량이 3대 있습니다. 기부받은 차량 3대를 관리해주면서 빌려주는 걸로 해서 조금 렌탈비만 받아도 수익이 되는 거죠.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걸 하자. 절대 다른 사람이 그걸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을은. 그 사람이 승낙해야 돼요. 내가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카페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룰이에요. 그걸 독점을 유럽형 선진사회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누가 승낙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의무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여기 있는 주민들이 맛있는 커피를 먹고 싶은 요건을 해결해 줘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리고 또 고용을 할 때 마을 사람을 의무 고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 협동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5명 이상의 주민들이 카페를 운영하면 어떻게 돼? 일에 매몰되지는 않잖아요. 협력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최소한도 일들을 4, 50개를 만들 생각입니다. 요즘 지금 있는 거 꽃사슴 협동조합, 버섯 협동조합, 여기 뭐야, 꽃나무 협동조합,
양계 협동조합. 묘목 협동조합도 있잖아요. 묘목 그 키우는 거. 그거 아까 네. 꽃나무고. 그리고 그래서 10개 있어요 지금 현재가. 10개 있는데 앞으로 만들어지고 할 거. 그러니까 여기 저기 부엌도요. 여기 협동조합입니다. 아까 우리 밥 해줬죠. 네네. 그거 받아서 자기들 계산 겁니다. 아까 그래 거기 협동조합 아, 그 조합원이- 협동조합원들이 하는 거예요? 네. 어. 그게 만나요, 협동조합. 그 협동조합장이 아까 이유경하고 최영재 주민도 거기고. 예, 저도 지금 거기 조합원이고요. 그럼 저는 이제 가끔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조합원인데 전혀 안 움직여도 돼요. 수익만 배당만 받으면 돼요. 근데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은 일을 하잖아. 일당을 받거든요. 그렇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맘만 먹어. 그리고 또 여기는 달라고 치사하게 안 해요. 저기 가다 보세요. 노트에 나 누구 먹었다 누구 적는 난이 있어요. 우리 커피 먹고 다 적어서 내가 보면서 봤어요. 1,000원씩이라고 다 그러면 적더라고. 자기 구자에서 알아서 빼가요. 앱이 있어갖고 알아서 빼가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여기 하나의 지역 화폐 거래장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살잖아요. 그럼 사는데 가장 돈 많이 들어가는 게 뭐야? 먹는 거, 전기세, 수도세는 무조건 여기 들어와서 있는 이상은 돈이 없어도 유지돼요. 이거 기본 유지라고 해요. 우리가. 그럼 무조건 보장해줘요. 50만 원 수익을 준다고요. 그리고 아파서 잘 못 움직여도 여기서 생존할 때까지 해요. 그게 몬드라곤 방식이라고 하는데, 몬드라곤이라는 데는 초기에 신도가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후반기 삶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 남겨놓는 유산들이 그 마을을 엄청난 거부로 만들었어요. 죽을 때 당신은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마을 사람들한테 너무 따스하게 대접받고 죽는다. 그래갖고 나는 내 집을 여기 있는 집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고 봤더니 서울에 어떤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있는데 나 마을에 기부하고 죽는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집에 창고 비우기를 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갖고 그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것들을 도저히 보관이 안 돼서 무상 바자회를 열었어요. 그때 지금도 있는데 뭐 식기, 소독기 이런 것들 저기도 있어. 세척기 이런 거 저기 뒤에 뜰에도 많아요. 그럼 그걸 그냥 필요한 사람 가져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더 활성화되지. 그래서 여기 창고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홈이 하나도요 살 필요가 없어요. 한 군데 살면 우리가 나눠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고비용이 들어가는 삶을 서울서 사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고 좋은 차, 이런 거, 여러분들 너무 부자들이잖아. 서울에 막 수십억짜리 집에 살잖아. 그거 자식 주고 할 거 다 주고 여기 올 때는 빈털이로 하게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도 여기는 약을 먹여서 재우지 않고 침대에 묶어놓지 않고 시간 맞춰서 기저귀 안 갈아주고요. 안 먹으면은 억지로 튜브로 해서 먹이는 일은 없다. 1대1 케어니까. 그리고 죄송하지만 부부 케어는 안 됩니다. 부부 케어는요 온갖 적을 다 띄고 죽습니다. 윈수가 져서 죽어요. 왜냐면요 우선 가족은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더 못해준 것만 생각해요. 끝까지. 그래서 가족 케어는 안 돼요. 그럼 누가 케어하느냐? 늘 고맙다고 말하는 상대. 그러니까 동성끼리 젊고 능력 있는 사람 품앗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 나이가 몇 살이에요? 행복 나이 몰라요. 지금 현재가 70? 네? 75세예요. 70. 평균의 이 행복 나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족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남한테 도움을 안 받아도. 남한테 도움 받을 수 있는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에요? 85세. 85세예요. 지금 현재. 그럼 한번 평균 봅시다. 강이 하나 있어. 근데 평균 수심이 1.2m야. 거기 건너갈 수 있어요? 못 건너가죠. 못 건너가. 왜냐면 1.2m. 어떤 때는 가볍죠. 어떤 때는 사람 2개 들 테니까.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봐요. 60대들도 있어 치매가. 그죠? 있어요.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 83세까지 건강해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예측컨대 평균으로 보면 75세일 때 10년은, 이 사이에 10년은 어떻게 돼? 다른 사람 조력이 필요한 노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속 들켰죠, 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요때 회양목 나이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해? 두세 명이 한 사람 케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놀아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치매 걸린 사람들은 인격을 치매해도 잘 몰라요. 유럽 같은데 그렇게 선진국들도요, 마을 앞마다 뭐가 있느냐면 버스를 한 대 세워놓던가 버스 정류장에 잘 되어 있어요. 시설이 마을 입구에. 왜 그럴까요? 치매가 걸리잖아요. 거기서 치매 환자가 많아요. 치매가 걸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보따리 싸. 보따리를 싸갖고 어디 가? 현재 걸 잊어버리고요, 옛날 걸 생각해서 찾아가려고 해요. 최근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부터 잊어버리겠죠. 옛날부터 하면. 근데 안 잊어버려 그건. 거기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내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잊어버려. 근데 가면은 거기 갈 때까지 생각이 난단 말이야. 가는데 옛날에 다 버스 세대는 되니까 버스 정류장에 오면 버스 오겠지 하고 앉아서 기다리거나 버스에 탑승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10년을 어떻게 살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내 말 놓고 어떨 거냐. 이게 재앙이자 축복까지는 안 하더라도 재앙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요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이게 누구를 의지하느냐? 특히 여성분들. 누구? 딸을 의지해, 딸. 이 딸은 정말 말 그대로 이쁜 도둑년이야.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야? 나 자신이야. 우리 신정부한테 어떻게 했는데? 말로는 오빠들한테 각줘요. 뭐 엄마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이 하는 게 뭐가 있는 거야?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집 가까운 데다가 죄송한 얘기지만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요, 노양시설이 도시에 있는 경우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해보낼 수 없으니까 묶어둘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요, 죄송한 한마디만 할게요. 정신 똑바른데 몸을 못 움직여서 요양원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가 가면 항의를 해요, 안 해요? 해요. 바로 약먹여요. 그렇지. 바로 제압해버려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거요, 말을 하고 싶은데 정신이 똑바로. 그러니까 엉엉 울면서 말 못해요. 내보내달라는 말도 못해.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를 결정하지 못해요. 자식이 결정하고. 근데 자식은 나이를 먹어봤어요? 여기 들어와 봤어요? 알아요? 근데 거기다 묶어둘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알아요? 떨어뜨려서 여기에 멍만 들었잖아요. 고발당해요. 그 자식들이 더 부모를 가혹한 환경에 집어넣는 거예요. 안 다치면 뭐 하느냐고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시는데 요 10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부부도 아니라고 그랬죠? 부부죠. 그래서 혈연적 가족은 의무관계인 혈연적 가족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느냐? 사회적 가족. 다시 말해서 이웃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와 연계해서? 정책과 엮어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고 싶으면 저도 제 애들한테 그랬어요. 저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독립선언은 애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하는 거죠. 나 독립선언 할 테니까 네가 잘 먹고 잘 살아. 나 보고 싶으면 CCTV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내 장래를 어떻게 치는지 걱정되면 시신기증하면 돼요. 다 해줘요. 쓸모없어도 해줘요. 우리가 나 늙어서 죽으면 살 먹고 살다가 이거 집 사용하다가 죽으면 별로 쓸모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거 쓰지도 않아도 해줘요. 그 상징 때 우리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요, 요거 안에 들기 때문에 당당하신 건데요, 한 치 앞도 못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뭘 해야 되냐? 그럼 이걸 그러면 영영톡 살 것처럼 200살 살 것처럼 살아야지 행복하지. 이것만 매 생각하면 재밌겠어요? 재미없는데 뭘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웃만을 만들고 있으라는 이웃.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동체성이 상당히 있는 분들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은 두 종류의 국민이 있어요. 신요 불구협회에 가입된 사람과 가입하지 않은 사람. 신요 불구협회에 가입한 사람, 사회성 있는 사람이 신요 불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박수 박수. 와.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줄까? 네, 우리 한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런 학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하셔요. 자, 여러분 자녀들한테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요양원에 가서 요양원에 보내지 말고 차라리 내가 영문권이 있는 이런 마을에 가서 그 사람들과 그냥 그죠. 1대1 케어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라 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될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은퇴한 의사도 있고 은퇴한 간호사도 있고 은퇴한 한의사도 있어요. 케어받으면서 할 수가 있어요. 마치 병원이 있으면 내 건강을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만 얘기할게. 병원 가까우면 뭐 하냐고요. 보호자 없으면 어떻게 가요? 보호자 없으면 어떻게 가요? 그리고요, 보험도요, 계속 적용이 안 돼요. 수술하고 나서도 2, 3일만 하잖아요. 나가야 돼, 일단. 그럼 누가 해줘요? 누가 해줘요? 여러분들 진짜 굉장히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안 됩니다. 여기 오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다 받고. 병원이 몇 미터나 돼? 몇 미터가 아니라 몇 킬로 됩니다. 그렇게 멀어? 여기 1분입니다. 10분 안에 간다고 20분 안에 간다고 그럼 괜찮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걸어가면 뭐 하냐고요. 같이 걸어가 줄 사람이 없는데.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가장 고독사가 많은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시골이 아니에요. 50% 알려드리는 거야. 도시예요. 도시도 아파트. 그 중에 또 어디요? 선생님, 그 중에 어디? 서울이겠냐? 서울에서도 압축해봐요. 강남, 서초, 송파. 송파는 괜찮아. 강남 서초야. 강남, 서초에 진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No. 우리 지금 압구정동 사건이라고 있어요. 도우미에서 옆집에서 고소해서 오는 거예요. 자녀가 장관이고 어디 저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고 그럼 뭐 하냐고요. 20여일 전에 목욕하다가 죽은 거야. 어디서? 압구정동 65평 아파트면 얼마야? 최소한 4, 50억짜리예요. 아니 돈 많으면 뭐 하냐고요. 우리도 흔적이 없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 악취 때문에 옆집에서 고발한 거야. 고소해서 조사한 거야. 그러면 얼마나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고급 아파트에서 준 상당수의 3분의 1이 평균 3.4일 만에 평균 3.5일 만에 발견되고 있어요. 그게 서초 강남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서. 제가 너무 심각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신이오 블로그 협회에서는 그렇게 되도록 가만두질 않아. 여기 데리고 오면 왔지. 맞아, 우리 옆에 그렇게 놔두질 않아. 놔두질 않아. 나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딸도 없고 아들만 있는데 큰일 났네. 아들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딸 있는 데가 더 큰 저기. 거 아니야? 딸려는 끝까지 지가 하는 거 유치원 다 버리고 가서 큰소리 막 치고 엄마 욕만 하는데 며느리는 의무는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의무는 며느리 많지 않아. 의무는 해요. 그래도 최소한 기본은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 딸거리고 딸 좋아하시는데 한번 당해보세요. 딸이 케어되면
딸과 인수가 돼요. 왜 딸이 엄마 죽고 나서 많이 우는 줄 알아요? 엄마 학대는 내 손. 후회해서. 미안해가. 솔직히 얘기해서 차라리 아들을 낳아서 못나게 키워요. 잘난 놈은 사돈 거고 아주 잘난 놈은 국가 거니까. 아 난제야 어려워. 아 일로 오면 되잖아. 뭐가 난제야. 여기로 또 빨리 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29명일 때 한번 보세요. 의학계, 법조계, 교육계, 금융계, 언론계, 건축계, IT, 농업, 예술, 여행, 공직, 협회, 조합, 단체, 기업기관. 우리 협회는 어디 들어가세요, 거기? 거기 안 들어가 있지. 여기 엄청나게 다중 이해관계자들이 모이 이래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종끼리 모이면 안 돼요. 공동체육관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뭐가 일어나요? 경쟁이 유발돼요. 경쟁.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르면 자기가 이렇게 독점 의식이 생기고 자기 의무감이 생겨요. 야, 건축을 내가 잘해 그러면 이 사람 건축 잘해 갖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는 사실 속으로 알고 봤더니 개똥도 아닌 걸 알아 본인도. 근데도 믿는 게 있으면 의무감을 갖고 바깥에 가서 물어봐서라도 바깥에 가서 건축업자를 대단하도 자기 역할 하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이게 그렇겠죠. 중요해요. 그래서 상계촌 지금 229명일 때였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상당수가 60대가 되긴 됐어요. 4, 5년 사이에 됐는데 우리 주도가 누구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 50대가 하고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60대들은 용기도 없고요. 70대 되면요 용기는커녕요 혹시라도 나 없는 사이에 와이프 도망갈까봐 치맛자락 붙으려고 애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70대가 몇 명이냐? 3명밖에 없어요 지금. 솔직히 3-4명밖에 없어요. 근데 최연소가 몇 살인 줄 알아요? 맞춰보세요. 맞추시는 분한테 선물 좀 2개 드릴지도. 이런 얘기 해갖고 아까 선물 드릴 걸. 하여튼 27살입니다. 귀농한다고 젊은 애들이. 네, 요즘은요 우리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눈 감고도 이렇게 짚으면 여기 뭐 있어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얘기할까요? 남편한테 잔소리하죠. 네. 왜 잔소리할까요? 시답잖아서 그렇지. 남이면 잔소리 안 해요. 왜 하는 줄 알아요? 남편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꾸 나한테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안 맞으면 계속 잔소리야. 그 남자는 남자인데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져. 그리고 어떻게 남자는 자꾸 여자한테 해방되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익숙함이에요. 근데 남편이 고막을 어떻게 하느냐. 나가보니까 저 여행이라도 가서 한 10일 20일 있었어. 가만히 보니까 나가보니까 자기를 생각해 주는 게 어디 있느냐고. 자기가 공주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유명한 사람을 생각하고 또 자기가 없으면 남편 굶어 죽이는 사람을 생각하고 막 그랬었어. 막 너무 많은 거를 막 우월감에 쌓여 있었는데 딱 나갔는데 남편은 제대로 잘 지내고 있고 나는 존재감도 없고 내가 왜 이랬지? 라고 느껴야 되는데 이게 삶의 환경을 바꿔보지 않고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이런 건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주변이 귀중한지를 알면 어떻게 돼? 사이가 더 좋아져요. 근데 계속 나한테 맞추면 어떻게 돼? 잔소리밖에 나가는 게 없다고. 잔소리를 많이 듣는 거에 대해서 적응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기 2개야. 한쪽으로 들어 한쪽으로 나가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냐면 부부가 케어를 하면 같이 늙어가는 케어가 되지도 않지만 케어를 하면 여자가 훨씬 더 힘들고 손해되고 아주 남편을 아주 그냥 그 윈수를 만들어서 보내. 이런 거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혈연적 가족 중심 사회가 늘 문제가 한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만루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돼? 마을 공동체들은 동성끼리 케어하는 노노 케어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마을을 만드는데 죄송하지만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몰려 사는 공간을 만들고 마을이 같은데 여성들끼리 편하게 심지어 더 좁은하게 엎어도 있고 막
땀트다. 남자의 성향은 바뀌잖아요. 남자들끼리는 또 어떻게 돼? 뭐 주막 비스름하게 술도 한잔하고 그냥 뭐 찜질도 하고 약간은 남자들은 어떻게 돼? 그 옛날 몇억 년 전부터 막 몇천 년 전부터 어떻게 돼? 사냥하고 전쟁하고 그랬던 속성이 있어갖고 뭐 힘 좀 쓰고 그래야지 건강하거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죠. 같이 뭐 대패질도 좀 하고 뭐 신발짝도 만들고 아니면 또 트리하우스도 좀 만들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왔을 때 집사를 자기 자갔다 왔어? 이렇게 하면 좋은 부부관계로 옛날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 그 부부끼리 케어하는 거예요. 그걸 대안이 마을이에요. 근데 이런 마을이 대한민국에 있느냐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이런 마을을 만들려고 시도한 미친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참 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혼자 일하는 거 없고 혼자 빨래하는 거 없고 혼자 밥 먹는 거 없어요. 여기는 한 달에 이틀만 일을 하면 나머지는 얻어먹자는 주의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협동조합에 돈 내고 먹어요. 근데 그 돈 내고 먹는 걸 보장해줘요. 근데 그걸 무조건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앱에다 놓고 무조건 이 사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다 해줘요. 평생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계신 거예요. 밥값과 전기와 생존을 위한 비용은 절대로 보장해요. 그러니까 돈을 따로 주지는 않지만은 그걸 먹는 걸 못 먹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제 못 하나로 박을 수 없잖아요. 그럼 옆에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서로 룰을 통해서 주는 방법을 갖고 있어요. 그걸 품앗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이런 데 지내면서 어려운 게 집집마다 그 빨래하는 것도 주죠. 세탁기라는 거 주잖아요. 근데 세탁기는 빨래거리 중에 아주 일부란 말이에요. 요즘 옷들은 거의 60%가 드라이클리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잘 만드는 빨래터도 만들고 또 혼자 밥 먹는 것도 없애고 또 혼자 일하는 것도 없애는 산무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이제 혼자 탐하는 것도 없고 부자 되는 것도 없다 그래서 오무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꼭 있어야 되는 것들도 있죠. 오늘 그럼 얘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되자마자 저기 빨래방부터 만들고 저기 가보시면 빨래 하고 샤워실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무슨 일을 할까? 우리는 죄송한 얘기지만 노노케어 시스템인 마을 전체는 요양시설로 등록할 겁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요양원인 거예요. 우리는 묶어두지 않아요. 나가겠다면 나가고 들어오겠다면 들어오고 뭐 크게 뒹구고 싶다고 뒹굴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한마디 하고 그 나가갖고 괜히 돌뿌리에도 이렇게 걸려갖고 넘어져 돌아가시면 어떡하느냐고 다치면 어떡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사람은 내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꼭 요양원 가시라고. 아니 그 자연사지 어떡하느냐고. 그건 운명이지. 운명은 제천이지. 사람 숙명을 내가 그거 조심한다고 그래서 되는 문제냐고. 나는 그런 것까지 걱정하시는 분은 세상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걱정을 하고 그냥 이렇게 사시는 분들 깝깝해요 진짜.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노케어가 우리 이 한 사람이 하잖아요. 수익이 제대로 되고 또 하나는 농산촌 유학이라고 그래갖고 젊은 애들이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을 유학 오게 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태어나는 애들이 90%예요 우리가. 그래서 농촌의 녹색 추억 우리들은 다 경험한 거지만은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손자들이 자식들이 이제 현역들이잖아요. 자유로워지는 게 한 1년쯤 있으러 보라 이거예요. 그럼 애들에 대한 시각도 달라져요. 그냥 잘해주지도 않으면서 지는 주워박으면서 다른 사람이 건들기만 하면 뭐 그냥 왕자 취급 안 해준다고 막 뭐라 그랬는 요즘 젊은 애들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아이가 농촌 유학 오잖아요. 한 가구에 돈 100만 원 수익을 줍니다. 그래서 4개월만 새 아이를 케어해 주거든요. 같이 학교도 가고. 전문의가 더 잘하실 거야 아마. 근데요 이게 끝나면 1200만 원을 받아요. 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농촌에 1200만 원이요. 도시에 2000만 원, 3000만 원 이상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그게 끝나도 애들하고 너무 정이 들고 좋아서 계속 하겠다는 사람이 반 이상인 거야. 사교가 딱 하지 않고. 그리고 3명을 케어합니다. 아주 전적으로. 근데 3가지 금지예요. 3가지. 티칭, 코칭, 레슨. 저 한국말로 한 거예요? 영어로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금지예요. 그럼 뭐 하느냐? 가이딩만 하는 거야. 세팅, 안전만 도모해 시켜주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할 일들이 무궁무진한데 오늘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은 의례적인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해야 되잖아요.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명품 마을들은 테마 마을들이 주로 생활 공동체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경제 공동체들이 주로 많고 종교 공동체들, 세계 공동체가 대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활 공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류했는데 이거를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향기촌 100년 행복계획서라는 책을 냈어요, 제가.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없으시면 전문인 얘기하시면 제가 나중에 일괄 책 23, 19 보내드릴게요. 나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